고품질 쌀 안정 생산 재배 기술 파트 2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파트 2인데도 더 세분화해서 잠깐 끊고 나가시지 않도록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 벼농사 이모저모 전년도 벼농사에 알고 계셔야 될 사항입니다. 공급 및 축미 매입 가격은 75,140원. 태풍 피해벼가 나오면서 2년 연속 태풍 피해벼도 매입을 했었고요. 씨바르당 생산량은 전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 생산량을 기록했다. 그리고 쌀은 최고 가격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도 12월달 기준으로 해서 21만 7,601원 쌀 가격입니다. 2017년도 6월에 12만 6,767원을 기록한 후로 가파르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쌀 가격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벼농사 실천사항입니다. 한평군 2021년 공급 비축민 신동진과 새청무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벼농사 중점 실천사항 보시는 바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 위주로 해서 다음 파트별로 진행을 할 거고요. 농가 실천사항 그리고 벼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기술 실천에 대해서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벼 재배 기술입니다. 우선 정자 새청무죠. 2019년도에 국가 품종으로 등록이 된 그리고 올해 2021년부터 보급종으로 나가는 품종이고 청무하고 새누리 종자 교잡으로 해서 나온 종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품종이고요. 실질적으로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신동진화 품종이 가장 그 다음에 삼광 추청 많이 재배돼서 추청은 5위 정도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단연 압도적으로 2020년도 재배 면적이 28.9%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종자가 새청무입니다. 새청무 특성입니다. 청무는 분할이 잘 되는 볏짚 수량이 많이 나오고 새누리 농사 지어보셨지만 농사 편하시잖아요. 그 특성이 결합된 거기 때문에 분할이 많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온도에 조금 민감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전년도 생식성장기 이후로 조온이 와서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는 생육이 조금은 좋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도종률이 높은 품종이고요. 이모작 재배 시 수량이 떨어지니까 일모작을 재배를 권유하는 품종입니다. 실제로 분할수를 보면 신동진 14개, 새일미 14개, 1개 벼를 떠쳤을 때 이 정도 새청무는 24개까지 분할이 아주 잘 되는 품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느 품종이든 똑같은데 질소 과다가 들어가게 되면 잎 도열병 뿐만 아니라 다른 병충해도 똑같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신 다른 품종보다는 훨씬 유리한 품종이다. 그리고 간접기나 사질답에 전문잎병이 이런 형태의 전문잎병이 발생을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품종입니다. 새청무 2양 시기별 출수기입니다. 신동진하고 새일미하고 다르게 한 3일 정도 늦다고 보시면 됩니다. 8월 12일 정도 신동진이나 새일미는 기존에 재배하셨던 품종은 그 정도 출수기가 되는데 8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출수기를 잡으시면 되고요. 토양 및 시비 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농산물도 좋은 농산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생산 자체도 똑같고요. 농가 실태입니다. 전부 소각해내고 소에게 먹이기 위해서 유기물들 수탈해내고 그리고 녹비작물들 생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데 갈아엎는 겁니다. 이런 약탈농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유기물 함량이 부족한 거죠. 유기물 역할은 아실 거예요. 유기물이 벼농사에서 유기물 역할이 청백미하고 신복백미의 발생이 적어지고 깨시무늬병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줄고 완전미 비율도 높아지고 유기물이 도종률도 증가되고 단백질 함량도 줄이고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유기물인데 실질적으로 유기물을 많이 빼내고 있는 실정이죠. 유기물을 이를 빼는 데면 그 다음에 퇴비나 퇴액비로 해서 퇴구비로 넣어야 될 양은 5배에서 7배까지 더 넣어줘야만 지금 그
볏짚에서 수탈한 유기물 양만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유기물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규산 효과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벼농사에서 필요한 성분 중에 가장 많은 필요량, 질소량의 8.8배가 필요하고, 규산질 비료 그럼 정부에서 왜 규산질 비료를 3년에 한 번씩 농가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할까요? 너무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밭농사는 석회가 가죠? 논농사는 규산이 갑니다. 논둑에다 쌓아놓지 마시고요. 3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게 되면 150ppm 이하, 요게 지금 기준선인데 그 정도 항상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규산의 중요성. 볏짚 속에 들어있는 아까 성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16만원, 볏짚 속에 한 16만원 정도의 영양이 들어있는데, 가치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수탈해버리고 다시 넣으려면 그 돈의 5배에서 7배가를 더 넣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CB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밑거름 넣고 새끼칠거름 넣고 이삭거름 넣고 여기에 또 알거름까지 넣었던 이런 CB가 지금은 측조나 완연성 미리 이양 동시 이한 1의 CB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CB에 따른 노동력 그리고 시간 이런 거를 줄여보자고 해서 바뀌고 있는 거. 그래서 분시 비율이 예전에는 50대, 20대, 30이었다면 지금은 70대, 30 정도로 가시는 게, 지금은 새끼칠 걸음 안 칩니다. 안 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정 질소량보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벼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적정 질소 12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예전에는 11kg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이상이잖아요. 지금도 농가들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품질 쌀은 전 벼 생육 기간에 필요한 양은 9kg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최고품질 쌀은 7kg.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줄 경우 뭐가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더복에 약합니다. 병충해 많이 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병충해. 그리고 밥맛이 떨어진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품질 벼는 7kg까지만 질소량을 주자라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는 밑거름량, 농가들 이거 계산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어려운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내가 질소량을 얼마나 넣는지 알고 싶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320-2478번입니다. 그러면 내가 밑거름에 얼마나 질소량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삭거름은 앞으로 얼마나 더 넣을 것인지 계산을 다 해드리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비료죠. 완효성 비료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아직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21-복비를 기준으로 해서 고품질 쌀 70대 30 분시 기준으로 해서 6.3 정도 들어가는데, 밑거름은 30kg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고품질은, 최고품질은 23kg. 이 정도만 들어가면 벌써 질소량이 6.3, 4.9가 들어가는 겁니다. 새끼칠거름은 어쩐다고요?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수량과 품질의 기간은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요소를 주시는데 주지 마십시오. 지금은 새끼칠거름 가지고 조정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삭거름 가지고 조정하시는 거죠. 내 눈에 아시잖아요. 녹색기가 많다 싶으면 이삭거름 생략하셔야 됩니다. 완효성 비료, 칩조 비료, 일회성 비료를 쓰다. 그러면 이삭거름은 생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내 논에 너무 푸른색이다. 그러면 질소는 넣지 마시고요. 18-복비를 가장 많이 쓰시잖아요. 18-복비를 쓰지 마시고 칼리지 비료만 4에서 5kg 정도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8-복비 기준으로 해서 30%가 들어가면 15kg 정도만 들어가도 이미 벼 생육에 필요한 질소량은 전부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더 들어가는 경우는 물이 잘 빠진다. 사질답들. 내 논은 비료기가 없어. 너무 잘 빠져버려. 이런 논들은 여기서 가감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종자소독 부분인데요. 쉬었다 가겠습니다.